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리저브의 어떤 성분이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 성분을 제가 좀 조사를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누구나 찾아보면은 있는 정보들인데요. 그거를 그냥 저도 막 열심히 찾아서 긁어 모았던 것을 그냥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저브는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레즈베라트롤이 와인의 30배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레즈베라트롤이 도대체 뭔지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에서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음, 레스베라트롤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폴리페놀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리류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여기 나오죠. 베리류 등을 포함한 많은 식물에서 발견이 되고 항암, 암에 좋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특히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베리를 포함한 식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이고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왜 분비를 하냐면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분이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분들이 이제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균 물질을 분비를 한다. 자,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낮추는 작용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신경보호 작용, 항염증 작용, 항노화 작용,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기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프렌치 패러독스는 프랑스인들이 비교적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심장 질환의 발병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와인에 많은 레스베라트롤의 작용 때문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그러니까 암이 발생하는 3단계인 개시, 촉진, 진행 이 모두를 차단함으로써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고요. 바람원으로 작용하는 유해한 물질들의 독성을 완화시켜서 유전자 변형을 막습니다. 유전자 DNA 변형돼요. DNA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암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비정상 세포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네이처라는 과학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데요. 여기서 이 SIRT가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예요. 이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장수 유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이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을 활성화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는요, 최근에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잠자고 있는 유전자래요. 그런데 얘를 깨우는 게 뭐냐면 소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현대인들은 굶어야지 더 젊어진다, 더 잘 살 수 있다, 장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소식했을 때 이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레스베라트롤이 뭐 항암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그런데 도대체 그게 면역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 찾아봤어요. 근데 면역력이랑 상관이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항산화 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뭐 활동을 하고 호흡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와 결합을 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그게 산화작용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둥글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찌꺼기 같은 게 활성산소예요. 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쭈글쭈글하게 만들거나 극기안이 이렇게 다 망가뜨려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뭐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아서 세포가 손상되고 있고요. 당연히 어른들은 이 손상 정도가 더 심하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근육세포에서 실제로 활성산소가 발생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초록 색깔들이 활성산소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주목을 했던 것은 이 사진입니다. 이 동그란 게 지금 세포예요. 세포에 세포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어디에 있냐면요. 세포 밖에도 있지만 이렇게 세포 안에 존재해요. 세포 안에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음식, 대부분의 음식으로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것들은 크기가 꽤 큰 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리저브는 이 항산화 성분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대요. 그게 CAPE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인데요. 이게 어떤 물질이 세포막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인데요. 굉장히 분자를 작게 만들어서 세포막을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황산화 성분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DNA까지 도달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음식으로 항산화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세포까지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자의 크기를 잘라서 이게 뭐 여기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잘라서 세포막까지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리저브의 그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여기까지 이 내용을 읽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활성산소 때문에 각종 질병들이 생깁니다. 세포의 노화가 사실 병이 생기고 우리가 노화가 생기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활성산소가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미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이 많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좀 더 꾸준하게 먹어야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새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특히 뭐 비염, 아토피, 알러지는 거의 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질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것들도 활성산소의 영향이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세포가 노화되고 병드는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저희 첫째가 4개월 때 아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아토피를 진단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 찾아보기로는 돌이 되기 전에는 아토피를 진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청기저귀를 쓰고 집에서 식혜를 만들어 먹이고요. 이렇게 모든 음식을 유기농으로 바꾸고 가능한 정말 유해 환경을 접하지 않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육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첫째는 아토피가 없어요. 그게 뭐 근데 태열은 심했었거든요. 그게 발현이 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해 환경을 차단시키는 것도 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에겐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만났을 때 이 리저브를 알려줬었거든요. 그 친구의 첫째, 둘째가 모두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첫째는 지금 좀 많이 커서 아토피가 거의 사라졌어요. 네. 근데 그 둘째가 지금 아토피가 다 사라졌고, 근데 간질긴 간진대요. 긁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긁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토피는 지금 다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2월부터 3, 4, 5, 3개월 정도 먹였네요. 근데 뭐 확실하게 이것이 영양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노력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